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일까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각 7시 37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출발 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켓 타이밍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앞서서 다 짚어주셔가지고요. 별다른 사실은 뭔가 긍정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무난하게 나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왔고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God of Dow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이제 해놨는데 신이다. 네. 다우는 신이다 그냥. 갓신. 네, 갓신이다. 갓신. 네, 갓신이네요. 갓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1년 전 작년에는 사실은 나스닥은 신이라고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지수가 무너지기 전에 나스닥이. 근데 보시면 나스닥이 초록색 선이고 그리고 중간값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SPX, S&P 500 보라색이 그리고 주황색이 다우존스인데 이전에 이제 8월 달에 실질적인 이제 베어마켓 랠리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스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도 반등 랠리거든요. 반등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가짜 랠리라고 많이 표현해드렸는데 이전에도 사실 작년 11월부터 하락 나왔다 반등 나오고 하락 나왔다 반등 나올 때도 가장 반등폭이 컸던 게 나스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9월, 10월 그러니까 바닥 나오고 미국장이 10월 정도에 바닥 나오고 올라갈 때 희한하게 나스닥이 제일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이 못 가는 이유는 여기에 성장 섹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금리에 대한 긴축에 대한 압박 강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할 수밖에 없는 다우존스 지수가 좀 대부분 좀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기업들 위주로 다우 30이 다 편입돼 있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God of Dow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긴축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제 긴축이 어느 정도 결국은 이게 2년, 3년 동안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길어봤자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까지 아마 다우존스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푸른색 선이 이 어닝입니다. 어닝 실적. 주당 얼마를 평균적으로 S&P 500 기업들이 벌 것이냐. 그리고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가 흐름인데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거의 글로벌 투자 IB 은행들에서 S&P 500이 23년도에 주가 레벨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실적은 그냥 꾸준하게 대부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메릴리치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의 증권사들 거 23년도 전망치를 보면은 중간에 주가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내려 꽂는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어닝 좋더라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부작용이 될 수 있다. 기업별로 대부분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들의 실적은 약간 좀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게 우상향을 천천히 하거든요. 꺾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남색이 이제 주가 S&P 500 주가 흐름인데 여기서 사실은 수정치가 봐도 사실 좀 치고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내려 꽂는다. 내려 꽂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대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가격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봐도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수십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닝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들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미국장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반등이 나왔죠 오늘. 근데 반등 나와야죠. 우리나라도 솔직히 너무 속상할 정도로 6거래일 연속 음봉을 진짜 오랜만에 맞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뭔가 좀 좋은 분위기로 좀 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보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이제 경기 흐름 관련된 부분들. 통상 이제 이 뭐 경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우셨으면 사국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뭐 확장, 뭐 둔화, 그리고 뭐 수축, 그리고 회복 이렇게 해서 사국면이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역시계곡선이라는 차트입니다. 역시계곡선. 시간 가치 대비해서 지금 뭐 여기다 여러 가지 놓는 거, 주가 흐름과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역시계곡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통상 역시계곡선이 이게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계가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계곡선은 역으로 도는 거거든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모칸의 맨 하단 쪽에 컨스트럭션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수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수축 국면에 들어갔을 당시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그러니까 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터져서 모든 교류가 차단됐을 때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가 그게 어느 정도 언제 빠져나왔냐? 대부분 언제 빠져나왔냐면은 20년도 말이나 21년도 초에 이 수축 국면을 넘어가면서 회복기, 리커버리 나오면서 익스펜션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확장 국면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쭉 주가가 빠지는 게 지금 이제 둔화 국면입니다. 슬로우 다운. 근데 지금 보시면 노무라 금융투자가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성장률 대비한 원인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지금 한 3년 만에, 2년 반 만에 수축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물론 이제 실물 경기와 주가 흐름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수축 국면에 돌아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뭔가 해고를 조치를 하든지 계속해서 뭔가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여기서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라인입니다. S&P 500 이 미니 지수를 좀 막 또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트렌드 라인이에요. 트렌드 라인이 이제 하단과 상단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상승 추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지만 하단 추세 라인 때는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 때는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이 트렌드 라인 200 이동평에서 약간 웃돌기 시작하면은 항상 맞고 밀리고 반복하면서 지금 뭐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가 나와주고 지지를 받아줘야지, 200의 선을 웃돌고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줘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안전적으로 주식을 사서 물려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다행스럽게 트렌드 상단을 넘어갔다가 네. 좀 지지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6개월에서 음봉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었어요. 2,500까지 네. 왔기 때문에 2,400 라인이 이제 다시 또 돌파가 나와야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계속 또 여기 맞고 밀리는데 이번에 반등 나올 때 네. 여기를 다시 돌파하느냐. 예. 예, 200에서는 다시 한번 또 넘어가는 패턴을 보여주냐. 넘어가면은 하락장을 돌릴 수 있는 추세가 끝났다는 거겠죠.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거겠죠. 그럼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노란색으로 잘 표시해 줬네요.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요 아침에 신중호 앵커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S&P도 120일 경기선을 지키고 네. 우리 코스피도 그래도 변동성은 있지만 120일 경기선은 지킨단 말이에요. 이건 그만큼 하다는 경기에 대한 그렇죠. 네. 믿음은 그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해석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제 뭐 채권 자금 여기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돈은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싼데 2,500 넘어가면 비싸다. 밸류 대비해서 비싸잖아. 근데 떨어지면은 2,300까지 떨어졌으면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좀 반발해서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단은 받쳐주지만 네. 상단도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단을 깨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있잖아요. 막 전쟁 나는 거 막. 예,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나오면 네. 하단을 깨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뭐.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단은 정말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모델을 결과를 보기 전에 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통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베어 트랩이냐 불 트랩이냐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마이클 윌슨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불 트랩 랠리가 완성됐다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고서가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주요 내용들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500 기준으로 4,050선, 60선이 넘어가면 그때 당시가 지난주였거든요. 이 국면에서는 이제 오버슈팅이다. 나올 때마다 셀링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난번에 파월의 입으로
크게 또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를 쳤던 종목들이 항복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와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끝자락 파동의 반등은 공매도비율이 높은 주식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참 신기했던 게 CPI 발표 날에 그 공매도 쇼커볼이 엄청 들어오면서 과대납 폭조들이 막 튀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2,500을 탁 한번 돌파해줬다가 좀 밀렸지만 예. 그래서 통상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트렌드라인 상단을 터치하가 돌파하면서 속임수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불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그러니까 불트랩이 뭐냐면 불장, 그러니까 이제 황소장인 것 같은데 함정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좋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부터 나올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에게 1분 동안 아주 간략하고 굵게 네.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마켓타이밍 모델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 봐야 되겠죠. 나스닥 네. 보겠습니다. 자,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보겠습니다. 일간입니다. 12월 9일은 패닉 강도 30, 12일은 패닉 강도가 50의 방향 강도도 있습니다. 13일이 방향 강도가 100%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좋겠습니까, 매니저님? 반등은 나왔고 오늘까지 반향 강도와 패닉 강도 없으니까 반등의 크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2월 다음 주 월요일과 13일에는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더라도 나스닥 일간 타임 모델상으로 보면은 뭐 하루 정도 오차 보면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고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 때는 이 상승이 마무리될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네. 예,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이걸로 마켓 타이밍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블랜드 CPI 이번 예측치 관련된 부분인데 컨센이 7.3이거든요. 11월 달에 7.49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상치 하회에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받았고 근데 보시면 CPI가 7.27. 근데 지금 시장 예측이 높다. 코어 CPI는 예상보다 높다. 컨센 대비해서 0점이 높다. 그럼 예상치 부합해도 주가는 떨어진다. 이 정도로 오늘 마켓 타이밍 결론을 도출해봤습니다. 예. 가장 많이 주목하실 CPI와 관련해서 결론을 네. 지어주셨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또 언제 있으시죠? 네, 오늘은 없고요. 뭐 차주부터 또 열심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